저는 올해로 결혼 7년차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있고 저는 남편과 똑같이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이랑 현재 버는 돈도 비슷하고 결혼 전에 모아왔었던 돈도 제가 조금 더 많을 정도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시댁은 저희 친정집보다 조금 여유가 있었고 반면에 친정에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 쪽에서 집 구할 돈을 조금 보태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나서서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형편인데 일방적으로 시댁 도움만 받는 것도 염치 없는 일이고 주변에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시댁에서 도움받고 시작한 친구들은 시어머니한테 쩔쩔매면서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살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제 집 없이 전세를 살더라도 남편과 제가 가진 돈으로만 집을 구해서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죠. 어차피 빠르게 가나 천천히 가나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 집도 사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7년이 조금 넘게 지났어요. 처음에 전세로 시작해서 쭉 살다가 아이 태어나고 넓은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세 계약이 또 만기가 되는데 이번에는 계약 끝나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꼼짝없이 집을 비워줘야 할 판이네요. 3년 전에 이 집으로 전세 들어올 때는 매매 가격으로 6억이 조금 안 되는 집이었고 전세도 4억 정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재계약할 때 전세금을 1,000만 원 올려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상하게도 이 동네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평수의 이 아파트가 6억대로는 찾아보기 힘들고 7억도 훌쩍 넘어서 얼마 전에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보니 최근 매매 가격이 8억 가까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올 초 구정을 얼마 안 남겨뒀을 때쯤 집주인이 먼저 전화를 하더니 혹시 지금 사는 이 집을 매입할 생각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솔직히 이 동네 아이 키우기도 좋고 주변에 대형마트나 병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라서 마음에는 들었습니다. 돈만 충분하면 무조건 사고 싶었는데 당장 대출을 받더라도 부족한 돈이 너무 많아서 아쉽지만 그럴 생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시세보다 2천만 원 정도는 싸게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이 동네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쉬운 마음에 은행에도 찾아다니며 금리나 대출 조건을 알아보고 다니긴 했는데 역시나 전세 대출까지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돈을 대출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7년 동안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집값과 전셋값도 많이 올라서 남편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전세 정도밖엔 못 살겠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걸 보니 결혼할 때 그냥 눈 딱 감고 시부모 도움받아서 집을 샀더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요즘 들어서 자꾸만 하게 되고 제가 고집부린 것 때문에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제 고집 때문에 우리가 집을 못 산 거라서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녁 먹고 TV 뉴스를 보다가 우리 동네에 부동산 호재가 생기고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 그때 그냥 우리 부모님 돈 받아서 집을 샀어야 했어. 그랬으면 최소 2배는 넘게 벌었을걸. 남편이 집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항상 들었지만 남편이 하도 그런 말을 자주 하니까 이젠 듣는 제 입장에서 기분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면 족한데 나도 내 잘못을 알겠으니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내다가 결국 남편과 말다툼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저도 제가 이 동네 집값이 이 정도로 오를 줄은 몰랐고 만약 그때 어머님 말씀 듣고 시댁 도움 받아서 집을 샀었다가 만에 하나 집값이 떨어졌으면 그땐 제 덕분에 집을 안 사서 다행인 거잖아요.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 받고 있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집 때문에 화가 잔뜩 난 상태였죠. 그런 와중에 지난 설날에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시간을 보내다가 시어머님이 더 미루지 말고 너희도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언젠간 너희들도 집을 사야 할 거 아니냐. 애도 점점 크는데 언제까지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이사 다닐 거야. 괜히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냥 사버려라. 대출 좀 받고 모자란 건 우리가 보태줄 테니까. 집값 더 올라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남편과 제 연봉이 오르거나 우리가 월급 알뜰살뜰 쪽에서 돈 모으는 속도보다 이 동네 집값 올라버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이 적은 연봉도 아니고 맞벌이 하면서 정말 아끼고 살고 있으니까 돈도 적지 않게 모으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우린 영원히 집도 못 사고 평생 남의 집에서 새들어 살면서 집주인이 비워달라 하면 이사 다니며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이가 학교 들어간 이후로는 이사 한번 다니는 것도 정말 신경 많이 써야 하잖아요. 이제는 진짜 전세 옮겨 다니기보다는 우리 집이 하나 있는 것이 안정적이니까 진짜로 집을 사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무리를 해서 은행 대출을 2억 정도 더 받으면 못 살 것도 없었는데 저번에 은행 상담 받았을 때 물어보니 지금 갖고 있는 대출에서 추가로 대출을 더 받으면 이자와 원금만 해도 매달 200만 원씩 30년을 갚아야 한다고 하길래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포기했었죠. 너희들 집 살 때 얼마나 모자라니? 내가 3억 줄게. 나머지 모자란 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아무래도 돈을 좀 더 모아서 대출이라도 적게 받을 수 있을 때 집을 사려 했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선뜻 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시댁에서 3억을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니까 너무 큰 돈이라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요. 집을 사고 싶으면 저희가 돈 좀 더 모아서 은행 대출 받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는 요즘 이자도 비싼데 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냐며 너네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이제는 뭐라도 해줘야 당신들 마음이 편하시겠대요. 그래도 부담스럽다고 선뜻 받겠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얘 너 착각하지 마. 누가 그 큰 돈을 공짜로 준대? 나 죽기 전까지 매달 100만 원씩 갚아. 내가 원금 갚으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이자 준다 생각하고. 아니 그냥 시부모한테 용돈 준다 생각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줘.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으려면 한 달에 150만 원 가까이 갚아야 하는데 시댁의 용돈이라 생각하고 100만 원만 보내면 된다고 하니 솔직히 이때 제 마음이 흔들렸죠.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니까 시부모한테 휘둘릴 일도 없고 매달 당당하게 돈을 갚아나가면 되니까 제 스스로 마음에 빚이 없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 다 끝내고 우리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당장 계약서 들고 만나자고 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좋은 척 숨기고 내숭 떨며 망설이는 척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에게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남편이랑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설 연휴 지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저는 기분이 좋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표정은 시큰둥한 것 같았어요. 먼저 아무런 이야기가 없길래 제가 남편에게 당신 어머님이 주신다는 돈 받을 거야? 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제게 어떻게 하고 싶냐며 되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받으면 바보 아니냐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훨씬 싼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한번 쉬더니 그러게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할 때 받았으면 1억만 지원받았으면 되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3억 가까이 받아야 한다고 저 때문에 부모님에게 큰 부담 드리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런 상황에까지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까? 남편에게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누구는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냐고 했죠. 그래도 당장 내년에 이사 가야 할 판인데 집주인이 싸게 준다고 할 때 이제라도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때 일은 내가 진짜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머님 아버님이 하신 말씀 들었을 거야. 그래도 이번엔 공짜로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 내 잘못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할 때 도움받자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냥 지원해 주신다고 한 거고 이번엔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갚아나가면 서로 마음에 부담도 없으니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혼자 가만히 뭔가를 생각하더니 시댁에서 3억을 빌려오는 건 좋은데 앞으로 제가 시부모님에게 좀 더 잘하는 조건이라 하더군요. 분명히 처음에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저 소리는 뭔가 기분이 나빴어요.
이 집안에 시집와서 명절 2번, 제사 2번 있는 거 군말 없이 다 챙겼고 친정에 보내는 건 눈치 보여서 참았지만 시부모님 드리는 건 돈 아껴본 적 없었습니다. 용돈도 드리고 자주 모시고 식사도 대접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시댁에 못한 건 뭐가 있냐고 물었는데 제가 해온 건 대부분의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일들이고 자기 집에서 3억이나 주는데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받으려 하냐면서 지금보다 제가 훨씬 잘해야 한답니다. 공짜? 그게 왜 공짜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앞으로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잖아. 대체 나보고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남편 하는 말들이 이해가 안 갔지만 일단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기나 했어요. 앞으로 제가 1년에 2번은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야 하고 한 달에 1번은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또 언제든 시댁에서 부르면 불만 없이 달려가야 한대요. 시부모가 부를 때만 가는 것도 아니라 남편이 원할 때도 언제든지 시댁 달려가서 사소한 집안일도 미리 조금씩 도와드리랍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시어머니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어차피 자기 집안 돈 끌어다 쓰는데 염치가 있으면 제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더라고요. 싫으면 그냥 집을 사질 말던지 모자란 돈을 은행에서 전부 대출받던지 그것도 저것도 싫으면 저보고 우리 친정부모님한테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받아오랍니다. 자기가 어려운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면서 예전에는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댁에 해야 하는 일이라 말하더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안 해도 된다지만 시부모님이 우리한테 큰돈을 해주시는 만큼 그에 따른 보답을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싫은 일이냐고 하네요. 그러면서 남편은 지금처럼 전세를 살아도 아무 상관없고 돈 부족하면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좁고 더 낡은 집 들어가서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데 집 사고 싶은 건 저니까 자기 엄마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잘해야 한답니다. 남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지금까지 제가 시댁과 담쌓고 사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인 줄 알겠어요? 저 시집 올 때 시댁에 도움받는 거 싫어서 지원 한 푼 없이 결혼 생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결코 시부모들에게 소홀하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하고 1년에 2번 더 있는 시댁 제사 때마다 회사에 연차 내고 시댁 가서 어머님이랑 준비 같이 했어요. 남편은 자기 일할 거 다 하고 저녁쯤 시댁으로 왔지만 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랑 같이 음식 준비하고 이 집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 와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돈 받고 싶으면 시댁에서 종살이 시작하던지 아니면 뻔히 형편 어려운 친정부모님 보고 1억 5천 달라고 하라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더군요.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빌려주고 갚아야 하는 돈인데 꼭 저렇게 생색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 아직 연세가 60이시고 앞으로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20년 넘게 갚으면 다 갚을 수 있는데 이자 대신 시댁에 종살이를 하라는 남편이 너무 치사하고 야속했습니다. 저도 그냥 시부모 돈 안 쓰기로 하고 집은 안 사기로 결정했어요. 차라리 내가 집을 안 사면 그만이지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종살이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부부 공동생활비 빼고 돈 관리 따로 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제 돈은 따로 모을 거고 더 이상 남편에게 신세지는 일 없을 거예요. 대신 앞으로 나도 며느리 노릇 할 필요 없는 거지? 명절에도 각자 집에 알아서 가고 제사 때도 이젠 당신 혼자가. 그랬더니 이번 일이랑 그건 상관없는 거라면서 결혼했으면서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 일을 다 무시하고 살 수 있냐 하더라고요. 시댁 돈 받고 싶으면 나보고 어머님 댁 종살이 하라고 했던 건 남편이잖아요. 이제 돈 필요 없으니까 며느리 노릇 안 하고 살겠다는 게 잘못인가요? 이번 일로 남편에 대한 믿음과 부부 사이의 신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저도 앞으로 전세로 살던 단칸방 원룸에서 결혼 생활을 하던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 아이만 없으면 그 말 들었을 때 바로 이혼 생각이 가장 먼저 났을 겁니다. 저를 돈 때문에 우습게 여기고 자기 집 가사 도우미로 생각하는 남편이랑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참아야죠. 대신 앞으로는 시댁 집안 제사 때도 안 갈 거고 명절에도 우리 친정집으로 갈 거예요. 먼저 돈 이야기 꺼내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남편이었으니까 나도 이젠 돈이라도 안 주면 앞으로 너네 집 갈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돈 이야기 시작한 건 남편이었고 앞으로 딱 서로가 각자 집에서 해준 만큼만 상대방에게 하면서 살면 정말 즐거운 결혼 생활 되겠네요. 남편에게 다 포기해서 이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가 부모 입장을 이해하고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될 때까진 제가 참고 살아보려고요. 최소한 이젠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